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 물상법 진행을 맡은 함현민입니다. 오늘은 물상법만의 기존의 명리와는 다른 특징을 알아보실 텐데요. 명리를 알기 쉽게 강의하실 김용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YCN 유림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시간에는 그동안 제가 이제 1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론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물상법이 기존의 다른 명리와 어떤 것이 다른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물상법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전 이론의 원령에 따른 용신 격국을 우리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조를 사주로 풀 때 용신, 그다음에 뭐 시신, 구신, 한신, 뭐 기신 이런 식으로 격국 용신을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 물상법은 그거를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십이운성이나 왕상 휴사 등에 따른 신강이다 신약이다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강 신약을 논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신강 신약을 논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러한 방식으로 논하지 않고 우리 물상법만의 독특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는 물상법은 신사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흔히 이제 시중에 사주를 보러 가면 무슨 뭐 역마살이다, 그다음 화개살이다 또는 도화살이다 이런 식으로 신사를 많이 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 물상법에서는 신사를 논하지 않습니다. 신사를 논하지 않을 뿐더러 채용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또 저희만의 독특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장간을 쓰지 않아요. 저희는 지장간을 쓰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육친을 씁니다. 물상법도 육친을 쓰나 그러나 육친을 중심으로 해서 명조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오행, 목화토금속 오행을 중점을 주고 명조를 해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한 육친에서 보면 우리가 정관, 평관, 정제, 편제 이런 식으로 정편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물상법에서는 정편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관, 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충 파해 중 형은 조금 개량해서 사용하나 파해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물상법만이 대표적인 다른 기존의 명리하고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다른 6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나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하나 제가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은 그 특징적인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예시간론이라고 있죠. 명예시간론이란 뭐냐면 우리가 한 번 태양이 뜨는 것을 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달이 뜨는 것을 음이라고 할 때 낮과 밤이 교차되는 것이 명백한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친척집을 간다. 아니면은 뭐 외갓집을 간다. 시골을 간다. 아니면 소풍을 간다. 그러면 이제 날짜를 기다리잖아요. 어린 마음에 손꼽아서. 그러면 저희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엄마한테. 엄마 몇 밤만 자면 되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한 번 뜨고 달이 한 번 뜨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영원한 건 없잖아요. 영원한 건.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명조도 늙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전에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사주를 풀면서 우리 물상법에서는 운도 지팡이를 짚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명조를 풀 때 사주를 풀 때 8글자를 풀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풀어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거로 풀면은 정확하지가 않죠. 자, 그다음에 사주연동 자론이라 이렇게 써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명리의 형식은 우리가 그 육식갑자에 의한 연월일실의 배열이죠.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데 그거를 갖다가 기해년, 무슨 월, 무슨 일, 무슨 시 이런 식으로 육식갑자를 배열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2024년 3월 19일 오늘 태어났다. 그러면 몇 시에 이 시간에 태어났다. 그러면 요 시간이 쉽게 말하면 그 한 사람의 생명체의 좌표를 딱 찍은 거예요. 좌표를. 그래서 시간의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점으로서 좌표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간이 이 시간의 좌표로서 존재하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제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억겁의 세월이 지금 흘러서 앞으로도 얼마나 흘러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시간 중에서 좌표를 딱 찍었는데 그 좌표가 전데 여러분인데 난데 내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또 어떻게 존재해 가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명리죠. 그래서 즉 명리는 시간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간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면 연월 일시로 나눴지 않습니까? 연월 일시로. 그러면 연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 자리다. 국가 자리다. 또는 부모 자리다. 그렇죠? 그다음에 집안 자리다. 때에 따라서는 태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태궁이다. 태궁이라는 것은 주택을 말하죠. 집을 말하죠. 그래서 이 태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걸 언제 응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 판다든가 이사를 간다든가 이럴 때 이제 응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월은 사회성의 자리예요. 사회성의 자리. 그다음에 형제의 자리예요. 형제의 자리. 그래서 월도 굉장히 중요해요. 월도. 예를 들자면 간목일간이 월에 병화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이걸 8글자를 다 봐야 되는데 하나의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이게 월이잖아요. 이 월이 사회성의 자리라고 해요. 사회성.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회생활. 이 사회생활의 자리예요. 그러면 이 간목이 병화를 보면 꽃을 피는 거잖아요. 간목이 병화에 꽃을 피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병화가 사회성의 자리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아주 잘하는 거죠. 사회생활로 인해서 꽃을 피고 사회생활을 해서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월이 뭐다? 사회성의 자리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만약 그러면 반대로 월이 일간을 극하는 거라면 사회성이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이거는 지금 하나의 예를 들은 거고 원래는 8글자를 다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일은 자신과 그다음에 일지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배우자 자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이 저예요. 일이 나예요. 일이 바로 나기 때문에 천간은 눈에 보이는 거고 지지는 마음에 안 보이는 거라고 그랬죠? 지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지는 내 마음의 자리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배우자 자리. 그래서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는 나보다 밑에 있죠. 시는 나보다 밑에 있으니까 이건 아랫사람 또는 자식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여기 보면 연은 시발처고 그다음에 시는 귀숙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연은 시작점이에요. 연, 월, 일, 시. 그래서 이렇게 8글자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연은 시작점이고 시는 끝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발처, 여기는 귀숙처. 그래서 예를 보면 시를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느냐? 이 일간의 마지막에 진심을 알 수 있어요. 일간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럼 시가 뭐 때문에 중요하느냐? 자, 사람에 따라서는 사주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평생 살면서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시를 참고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고 가는 것이 나중에 성공할 확률이 큰지 또는 재물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나중에 성공할 확률이 큰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명리학이 기륭 해석 체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명리는 철저히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거를 보는 학문이에요. 인간만이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있죠. 하늘을 향해서 직립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천명사상이라고 그러죠. 천명사상. 하늘의 명을 받는 그런 사상. 여기에 따라서 기륭화복을 우리가 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음양을 우리가 머리로 본다면 오행은 몸통이요. 그다음에 천간지지는 팔과 다리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논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행의 상생 상극 작용 때문에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성향이 기륭 해석 체계를 추구하는 것이 명리이다.
제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리는 철저하게 그 개인 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에 다져서 따지는 아주 철저하게 따지는 그런 개인적인 학문이에요. 자,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물상법의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기존의 명리학과는 보는 방법이 아주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기업을 계승하는 명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예. 자, 이번 이제 명조는 가업을 계승하는 명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업을 계승한다는 얘기는 이제 집안에 업을 이제 계승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없는 게 금이 없네요. 요 금이 없네요. 금이 없고 나머지는 두 개씩 다 있는데 자, 이 사주는 토일간이에요. 토일쯤에는 이제 수가 재물이지 않습니까? 수가 물이 재물이에요. 자, 원국의 인성도 두 개, 그 다음에 수도 두 개, 목도 두 개, 토도 두 개예요. 그런데 얼뜻 생각하면 수가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 재물이 많은 것 같지만 금이 없어요. 금이 없다는 얘기는 금생수를 못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샘솟는 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아 보이지만 예. 샘솟지 못하는 거죠. 그럼 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저희 이제 우리가 기초를 좀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좀 익숙해지셨다고 생각하시고 이 정화에서 자 정화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여기는 연은 부모 자리라고 설명했죠. 예. 부모 자리. 예. 자 부모 자리고 그 다음에 또 이건 또 부모 자리인데 공교롭게도 화생토를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거는 뭐 부모예요, 부모. 그다음 내 뿌리도 여기 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 자리면서 아주 명백한 내 집안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정화는 제가 뭐라 그랬죠? 임수하고 합을 하는 자리다. 그랬어요. 예. 임수하고. 그럼 이 정화가 여기에만 있습니까? 여기도 있습니까? 시에도. 시에도 시에도 있습니다. 임수가 예.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정화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뿌리는 이렇게 해서 해묘미를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정화라는 것이 제가 부모 자리고 형제 자리고 내 자리고 자식 자리라고 그랬을 때 예. 예. 정화에서 끌어오는 임수는 예. 저 시의 자식까지 이어지죠. 이건 아주 쉬운 아주 그 보기에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단순 명쾌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구나 이 정화는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고 예. 그다음에 이 미토는 나의 뿌리가 되는데 예. 이것은 시에 있는 묘목하고 예. 묘목하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된다? 합이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해묘미 목이라는 것은 예. 목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뭐다? 관이다. 예. 그렇죠? 직업이다. 예. 사회적인 명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부모 자리부터 나한테 재화하고 예. 관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주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업계승 사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업계승 사주가 많은데 그것이 가업계승하는 사주가 많은데 그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또는 뚜렷하지 않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런 명조는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얘가. 자, 제가 기토는 뭐라고 그랬냐면 정원 같다고 그랬어요. 정원. 그렇죠? 무토는 넓은 땅, 기토는 작은 땅 또는 정원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정원은 꽃나무를 심어서 꽃을 피워서 집안을 아름답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토일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집안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다 그랬어요. 집안하고. 이 사람은 정원이로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적당한 나무를 심어서 물이 있고 햇빛이 있고 다듬을 수 있는 전지가위가 있어야 된다 설명드렸는데 지금 예. 전지가위는 없는 거죠 지금. 예. 이런 사주는 금방 설명했다시피 가업을 이어받거나 또는 부친과 동일한 직업을 지닐 때 편안하죠. 그 얘기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부모 자리부터 자식 자리까지 재와 관이 이어지는 명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자, 이 사람은 40세부터 49세까지 이게 기해대운이죠. 기해대운에 재물을 모을 수 있어요. 돈을. 이때는 해수라는 재물이 왔죠. 예. 예. 네, 해수라는 재물이 왔어요. 그래서 재물을 모을 수 있는데 자 천간이라는 비견이 왔어요. 천간이라는 기토라는 비견이 왔고 지지로서는 재를 갖고 왔는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본인이 생각할 때 비견이 재물을 갖고 왔으니까 비견하고 같이 도움이나 공동 투자하면 돈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이럴 때는 도움이나 공동 투자 같은 걸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만 안 하면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업을 계승하는 사주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비견이 와서 그런 건가요? 네네, 비견이 왔죠. 비견이 와가지고 요 해수가 왔잖아요. 예. 그럼 해묘미가 원래 해수가 있잖아요. 예. 해묘미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하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대운에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만약에 주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한다. 네. 주식을 한다. 주식이 안 되는 사주예요. 주식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 보면 제가 요 해수가 돈이죠. 재물이죠. 예. 이 해수를 가지고 해묘미 목을 만들어서 부모자리부터 시까지 해묘미 목을 만들어서 제어하고 관을 자기가 갖는 사주예요. 예. 그렇죠. 예. 물론 천간에 요 개수가 있지만 개수의 뿌리가 해수예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 해수 가지고 해묘미 목을 만들어서 재와 관을 자기가 가지고 사는 사주인데 예. 이것이 만약 주식을 하잖아요. 예. 주식을 하게 되면 이걸 깨트려요. 그래서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자기 사주에 주식이 재물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주식을 하면은 100점 100패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1번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1번하고도 별 인연이 없어요. 1번하고도. 일본이요? 네, 일본이요. 예. 일본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에 관한 뭐 일본하고 뭐 수출을 하든가 하여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일본에 관한 사업을 하면 돈이 안 돼요. 왜냐 하면은 일본하고 관한 예. 사항을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병정 갈등이라고 그랬죠. 예. 제가 아주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 병정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일본에 관한 사항을 하면 돈이 잘 안 되고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병정 갈등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 관한 사항은 인연 맺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병정 갈등이라는 거는 네네. 일단 화가 약해지면서 기토를 제대로 생해주지 않는다는 그것도 있고 그런 뜻이죠. 예.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이 심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제일 되는구나. 최고 큰 거는 예. 생각에 현실과 이상 사이에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는 예. 현실적으로 생각이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예. 여기서 보면 제가 이 기토는 가정하고 관계가 깊다고 그랬잖아요. 가정하고 예. 그렇죠.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개수가 재물이에요. 그렇죠? 예. 이 개수의 뿌리가 여기 있죠. 해수죠. 자, 이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도 배우자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배우자궁.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있는 이 해수라는 재물을 어떻게든지 자기 재물로 더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깨면 안 돼요. 가정을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예. 재물인 개수의 뿌리가 해수가 배우자궁에 있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면 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 사주는 가정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본인이 큰 탈 없이 많은 재물을 벌고 또 지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을 깨잖아요. 가정을 깬다거나 그러면 절대 재물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기토의 재물은 개수인데 예. 이 재물의 뿌리가 여기 해수가 배우자 자리에 있어요. 이거 제가 이거 배우자 자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제가 기토는 가정과 관계가 깊다고 그랬죠. 예. 가정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면 원하는 만큼의 재물을 벌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예. 자,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기회대운이 왔다. 예. 아까 제가 기회대운에 잠깐 설명드릴 때 동업이나 공동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 자, 기회라는 것은 나하고 똑같은 경우인 거야. 예. 그렇죠? 똑같은 게 왔죠? 예. 자, 똑같은 게 왔다는 얘기는 내 몸이 나랑 똑같은 글자가 우아래가 똑같아요. 내 몸이 두 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바쁘다. 또는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다. 자, 그런데 제가 금방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 강조를 했어요. 예. 그러면 비견이 재를 달고 왔는데 이 재는 내 배우자 자리에 있는 해수하고 똑같은 거야. 예.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것은 내 여자가 아니고 비견의 여자예요. 그렇죠? 비견의 여자잖아요. 근데 사람 심리가 이게 비견이 뜨잖아요. 예. 비견이 뜬다는 얘기는 내 경쟁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견주어 봐. 평소에는 예쁘고 가정적이고 좋던 자기 부인을 놔두고 예. 다른 여자랑 견주어 보는 거야. 근데 이 해수가 부인하고 똑같은 자리잖아요. 예. 그렇죠?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해대운에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각별해 주시면 됩니다. 비견의 여자하고 이렇게 자기 와이프하고 네네. 견주어본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아, 그 다음에 이거는 글자가 똑같잖아요. 예, 예. 마치 그 여자가 자기 와이프처럼 아, 배우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아, 조심해야 되겠네. 이때 이제 가정을 깨면 뭐라고 그래? 이제 집도절도 없는 거예요, 이제. 아, 이때 가정을 깨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져요. 예, 자, 근데 무술대운은 무술대운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요게 전부 다 비견운이잖아요. 예, 그렇죠? 요거는 무토는 나보다 큰 거예요. 예.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예요. 많은 남자. 그래서 잘못하면 보세요. 무토가 와가지고 무기합을 해 이렇게. 예, 예. 그럼 이 기토가 원래 개수가 있다가 지금 내가 돈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예. 요 무토가 가져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가까워져. 예, 가까워지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정화에서 임수라는 재물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갑자기 이 임수라는 재물에 요 재물이 사라지고 개수라는 작은 재물이 사라지고 임수라는 큰 돈의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상황을 만든 거는 바로 누구다? 무토 비견이다. 네. 근데 무토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다. 네. 마치 이 남자가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잘못하면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예. 근데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원래 개수라는 재물을 취하고 있다가 네. 무토 가서 무기화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 이 정화가 가까이 와가지고 정화는 나를 화생토해 주잖아요. 예. 내가 강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화는 임수랑 큰 돈을 끌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욕망이 큰 돈을 만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견하고 네. 동업이나 공동 투자해가지고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 이때 이제 동업이나 공동 투자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 비견하고 예, 그런 예. 문제가 생기니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예. 정유대운에는 예. 이 정유대운에는 또 정화가 왔죠. 예. 그다음에 이 금이 없잖아요. 예. 금이 없는데 금이 왔어요 지금. 예. 그쵸? 드디어 왔네요. 네네. 예. 그다음에 정화는 나를 강해지게 하는 거잖아요. 인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유대는 가만히 있으면은 재물이 편안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개수가 내 돈이고 예. 개수의 뿌리 해수가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데 금이 없어서 원래 금생수를 못 받아서 셈 솟지는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 운에는 이제 셈 솟는 거예요. 이 유금이 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유금이 왔죠. 유금이 사유축을 해요. 사유축을. 사유축을 하면 이게 금이죠. 금. 예, 예. 금이 돼가지고 개수를 생해줘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재물이 커지는 거예요. 예. 가만히만 있으면. 그래서 이때는 없는 금이 와가지고 사유축금을 해가지고 개수를 생해줘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요. 네네네네.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냐?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이게 참 재미있어요. 제가 이 정화가 있으면 정화의 뿌리가 사화잖아요. 예. 두 개나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 사화가 잘 붙는 거야. 예, 사화가. 예. 가만히 있으란 얘기는 요 사이축을 제대로 하고 있으란 얘기예요. 예. 그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화는 요 해수를 충해버려. 반대로. 외려. 사이층으로. 그럼 이것이 재물의 뿌리잖아요. 예, 예. 얘를 건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래? 긁어부스럼이라고 그럴까? 예, 그러니까 예. 가만히만 있으면 돼. 평소 하는 대로 가만히만 있으면 재물에서 편하고 일이 잘 풀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새로운 일을 하지 말라. 그렇죠. 뭔가 좀 근데 사람 욕망이라는 게 예. 돈이 커진다고 느끼니까 뭔가 새롭고 뭐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고 확장하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병신대운에는 또 없는 금이 왔죠. 예. 그래서 이 병신대운에는 화잖아요, 화. 예. 화가 와가지고 이 병화는 요 신금하고 합을 하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신금하고. 예, 예. 그러면 이 신금의 뿌리는 뭐다? 유금. 유금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이 정화의 뿌리 사화하고 사이축을 하기 때문에 예. 저 시에 있는 정화의 뿌리하고 사이축을 할 때 또 일을 생해줘요. 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병화 때문에 일어났죠. 예, 예. 그래서 화는 제가 생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생각하는 만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만큼 재물을 모은다. 우리 물상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지금 제가 가능하면 쉬운 용어로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듣다 보면 나중에 다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병신대운까지 지금 운이 잘 풀렸죠. 예, 그럼 예. 제가 뭐라고 그러냐 조심해야 할 사항은 요 기토 무토 요럴 때 동업이나 공동 투자하지 말아라. 예. 그다음에 특히 요 대운에 예. 기해대운은 가정을 중요시 여겨라. 예. 풀매 말씀드렸어요. 이때 만약 가정을 깨면 집도절도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해대운하고
무술대운에 또 동업이나 공동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정류대운에 가만히만 있으면 예. 돈이 잘 되는데 뭔가 자꾸 움직이고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예. 이 병신대운에는 본인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게 아주 편안한 운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정말 이 명절을 하나 설명하려고 그러면 제가 한 2시간은 해야 될 거예요. 2시간은. 그런데 시간이 이제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아까부터 계속해서 이 배우자궁이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40세니까 이 기해대운이에요. 예. 기해대운의 기축년에 예. 기축년에 부인 외에 다른 여자 인연 절대 맺지 말아라. 특히 기축년에. 예. 왜냐하면 이 기해대운 중에서 기가 또 왔잖아요. 예. 그 비기운이면 견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 다른 여자하고 인연 맺지 말아라. 이거 설명을 드렸어요. 예. 예. 만약에 이때 이제 인연을 맺잖아요. 네. 그러면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예. 참 이런 말씀은 드리지만 방송에서 그렇지만 명절을 보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때 만약에 정말 잘못해서 부인의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러면 네. 산부인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해대운에 자기 배우자하고 똑같은 해수가 왔다. 예. 쟤는 여자다. 예. 근데 그 쟤는 내게 아니다. 예. 비견의 것이다. 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죠? 비견이 달고 온 거예요. 예. 근데 기축년에 또 기토가 왔어. 기축년에. 그렇죠? 예. 그러면 기축년에 또 기토가 왔다는 것은 비견하고 이제 그 견주어 보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기축년에는 예. 이 축이요. 이 축이 그냥 있겠어요. 요 축미충을 해가지고 원래 해묘미 하는 걸 깨트리겠어요. 해묘미 된 걸 깨트리겠죠. 해묘미 하는 걸 깨트리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충을 하니까. 예, 예. 축미충을 하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여시에 있는 묘하고도 관계가 있죠. 예. 예. 시는 제가 무슨 자리라면 자식 자리라고 그랬어요. 예. 맞죠? 예, 예. 자식 자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요 축이라는 것은 예. 축이라는 것은 여자로 봤을 때 예. 여자로 봤을 때는 아기를 낳는 그런 기간이에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식 자리에 관계가 있고 예. 그다음에 여자하고 관계가 있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예. 이때는 산부인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명심하고 예. 그러면 이 사주는 가정만 잘 지키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요. 그러나 특히 이 기해대운의 기축년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가정을 잘 지키면 만사가 편안하다. 만약에 가정을 못 지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물상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상법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에 맞게 명리를 해석하듯이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재해석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